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이나 전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매우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몇 년 전 한창 대학교 고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낡은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원룸은 오래되었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내가 살던 원룸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바로 몇 년 전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의 방에서 아직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밤새 과제를 하느라 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었고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깊은 잠이 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 잠시 졸았을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뭔가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확실히 내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봤지만 복도는 너무나 조용했다. 누군가 장난치나 하고 생각하며 돌아서려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렸다. 바로 귓속에서 아주 가까이서 들리는 듯한 소리였다. 뒤를 돌아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나 오래된 먼지 냄새와는 다른 철석한 냄새였다. 목이 말랐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순간 그 여학생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방 한구석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이 잡히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나는 눈을 감고 계속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지만 소리에 몸을 돌렸다. 용기를 내어 불을 켰지만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깨어보니 여전히 어둠뿐이었다. 전화기를 보니 확인할 수 없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그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로 그 방에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나의 착각이었을까? 나는 결국 그 방을 떠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지금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다시 그곳에 살게 된다면 그들도 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가끔 두려워진다. 그 후로도 서울의 그 원룸 단지에서는 아무도 그 방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고 한다.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 방만큼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다. 밤이 되면 그 방에서 들려오는 문을 긁는 소리와 희미한 속삭임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감히 그 방을 다시 떠올리기 쉽지 않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일단 문을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닐지도 모르니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다. 성민은 오랜만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고 있었다. 무심토 웹서핑을 하던 그는 평소 자주 가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속에서라는 제목이었다. 공포 이야기라면 빠지지 않고 읽어온 성민은 주저없이 그 글을 클릭했다. 글을 쓴 이는 자신이 직접 겪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유난히 생생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고 한다. 복도는 어둡고 한쪽 벽에는 조명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복도의 양쪽에는 똑같은 모양의 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는데 각각의 문은 조금씩 다른 문패가 달려 있었다. 문패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글쓴이는 그 문들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을 발견했을 때였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지 않기로 마음먹고 계속해서 복도를 걸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 점점 호기심과 불안감이 커졌고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복도를 끝없이 걷게 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같은 꿈을 꾸고 그때마다 복도는 더 어두워지고 기묘한 소리가 나곤 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느끼며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다시 꿈속 복도를 걷게 된 그는 불현듯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해 문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그대로 끝없는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다음의 기묘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 글쓴이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그 꿈을 끝낸 후 자신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의 생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성민은 이 이야기가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성민은 이상하게도 잠들기 어려워져 깊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런데 마치 글 속의 이야기처럼 꿈속에서 끝없는 복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꿈이라고 느끼면서도 그 복도는 너무나도 실제처럼 생생했고 차곡차곡 문들이 늘어선 모습에 오싹함이 느껴졌다. 불현듯 글쓴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을 보게 되었다는 부분이 떠올랐지만 성민은 두려워하여 그 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문을 열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컸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억눌렀다. 깨어난 후 성민은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어 온종일 불안해했다. 단순한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날 밤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몇 주째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성민은 점점 악몽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제는 매일 밤 그 복도를 걷고 자신을 점차 압도해오는 알 수 없는 공포를 견뎌야만 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성민은 결심했다. 다시는 평화를 찾지 못할 바에야 문을 열어버리기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고리를 잡았다. 심장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흘렀다. 성민은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침대에서 깨어난 그는 꿈에서의 기억이 몽롱하게 흩어지며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무거웠던 몸은 한결 가벼워졌고 복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느새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는 방심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다시 그것이 돌아올까봐. 얼마 후 인터넷에는 또 다른 공포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문을 만난 신비한 꿈 이야기.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오래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여행을 갔다. 우리는 한적한 산속에 있는 작은 농가를 빌려 이틀 동안 머물기로 했다. 농가는 오래된 2층 건물로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도착한 첫날부터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집은 외관부터 낡고 퇴락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내부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침침한 조명으로 뒤덮여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인 지혜는 농가의 역사가 적힌 책자를 발견했고 그곳은 수십 년 전부터 비어 있었던 집으로 이전 거주자들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첫째 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우린 피곤해져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사용했는데 방에서 바라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숲은 묘하게 위압적이었다. 잠들려고 누웠으나 이상하게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무언가가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한밤중 낯선 소리에 깨어났다. 바깥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아주 날카로운 무언가가 벽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심장이 두근거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으나 문득 이 소리는 아무도 없을 때 문득 들린다는 걸 깨달았다. 겁에 질린 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어보았다. 그 순간 계단 쪽에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방문 앞에서 멈추어서는 아주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리는 것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지만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참았다. 손잡이는 덜컥거리며 움직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다음날 아침 거실에 모인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밤새 겪은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서로 다른 층에 있었지만 같은 공포를 경험한 것이었다. 우리는 즉시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 순간 2층 창문 뒤에 희미한 실루엣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는 불이 나게 차에 올라타 그곳을 벗어났고 그 농가는 다시는 가지 않을 끔찍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